예, 투자자들이 뭐 그렇게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2,800 정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2,700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시장이요. 시황의 해설자들, 시장 흐름을 잘 읽는 분이죠.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흐름 읽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긴축의 파고와 함께 뭐 여러 우려들이 다시 불거져 오는데요.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제 4월을 지나면서 5월에 센 놈이 온다. 지금 어떻게 대비하면서 종목을 보트를 가져가야 될까? 센 놈이란 이런 거겠죠. 올해 이제 FOMC 하면 50bp 금리 인상하고 지금 긴축의 속도가 양쪽 하나도 매월 950달러 측하겠다. 아마 이걸 얘기하는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 예,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우선 뭐 기본적으로 이제 4월은 웬만한 악재는 이제 견딜 수 있는 장이기도 하잖아요. 예. 보통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2013년도 이후에 4월에는 빠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4월에 이제 배당금 입금되거든요. 뭐 코스피가 시가총액 2,000조 원 정도 잡고 그 중에 1% 시가 배당 1%만 잡아도 20조 원 정도 들어오고 그럼 하루 평균 1,000억 원 정도의 추가 매수할 여력이 생기는 거니까 웬만한 악재는 이제 견딜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웬만한 악재가 이 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죠. 오늘 FOMC 회의록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제 연준에서는 숫자를 노출했습니다. 0.5%포인트 올리려다가 한 번 참았다. 그러게요. 예, 그러면 뭐 2번 이상 연속적으로 올릴 확률이 높아졌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만 아니었으면 3월에도 50bp 갔을 거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이번에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의 시점과 그다음에 규모도 어느 정도 노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 950억 달러 정도 축소해 나갈 건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뭐 100조 원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속도로 이제 축소해 나간다면 돈을 그렇게 빼갈다고 했을 때 시장이 과연 견딜 수 있을 거냐. 근데 불확실성이 오히려 좀 노출되고 좀 해소된 측면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정이 언제가 될지,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았었는데 이게 일정이 이제 진행이 되면 물론 이제 이전에 2017년도에는 100억 달러에서부터 시작해서 500억 달러까지 점차적으로 늘렸지만 지금은 첫 단추부터 950억 달러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의 어떤 대차 대조표 늘어난 수치가 지금 거의 9조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난 걸 감안해 본다라면 이 정도 속도는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긴축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율을 높여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자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 건데 오늘 국제유가가 97달러대로 좀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유가가 조금 더 안정이 된다라면 긴축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좀 재미없는 장세가 되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제 종목 장세 일방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종목별로 순환매하면서 지수는 어떻게든 버텨내는 그 정도의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때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한 4조 달러였었는데 지금 코로나 오면서 9조 달러 됐다고요, 지금? 예, 거의 9조 달러. 거기서 지금 이제 돈을 좀 줄이는데요. 아마 쉽게 그렇다고 이거를 9조 달러를 뭐 6조대로 5조대로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못 줄일 거거든요. 그죠? 예. 일단 한 1조 달러 정도 줄여놓고 또 상황을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FOMC 성명 발표 이후에 오늘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이런 매크로 하는 분들 시각도 저도 봤는데요. 대체로 뭐 알고 있다. QE도 사실 그 정도 규모도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는 건 아니다. 예. 그렇게들 보면서 실적 시즌, 미국의 기술주들 또 실적 발표 나오면 기대할 수 있다.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흔들릴 요인은 없다는 걸로 보더군요. 예. 그 밖에 또 변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실적하고 이제 실적을 방해하는 요인 이렇게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오늘 삼성전자가 첫 테이프를 끊었죠. 그러니까 지금 77조 원의 영업이익은 14조 1천억 원 정도 나왔는데 사실 예상했던 걸 상회했는데 그 예상했던 걸 상회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환율 올라간 정도 더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도 환율을 감안해서 이제 예상을 했다라고 또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어쨌든 호실적 거둔 건 맞습니다. 그 사이에 좀 노이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문제, 다음에 이제 갤럭시 폰에 대한 GOS 관련된 문제, 이게 제대로 팔렸을까 과연 거기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좀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3월 25일 이후에 코스피 시장에서 1조 9천억 원을 팔았는데 삼성전자만 1조 8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4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그럼 실제로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매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이 조금 수급이 예, 그나마 예. 괜찮았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코스피도 이제 두 종목 빼고 나면 판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순매도 상위 종목 데일리로 보면은 두 종목이 1,000억대 이상이고 그 다음 종목 순매도 규모가 500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식해 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약간의 매도 강도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파는 건 삼성전자가 나빠서도 있겠지만, 걱정스러워서도 있겠지만, 한국 시황에 대한 걱정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 올라가고 환율도 뛰고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 들어오는데 너무 많은 돈을 써야 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무역 수지도 적자가 났고, 이렇게 되면 환율 올라가는 국면에서 외국인들은 투자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 그러니까 걱정 요인을 완화시켜줄 수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국제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제유가가 지금 97달러로 내려왔는데 이게 51선 깨고 내려온 거거든요. 국제유가가 그동안에 51선 위에서 계속 이제 내려오면 거기서 튕겨서 올라가고 하다가 오늘 깨고 내려간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국제유가가 안정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자동차 팔고 반도체 팔아서 번 돈을 국제유가 사는데, 원유 사는데 다 쓰는 구조가 안 된다라고 외국인들이 판단을 한다면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고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정한 숫자를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제 국제유가가 좀 안정이 된다라면 국내 증시 수급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봐야겠습니다. 다행히 유가는 뭐 외부 변수가 큽니다만 조금씩은 안정을 찾아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략적 비축유 방출이 오늘 뭐 공식적으로 한 건 이제 1억 2천만 배럴이라고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게 1억 8천만 배럴 정도 되잖아요. 지금 6천만 배럴 맞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은 더 풀겠다라는 거고, 원유 생산량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국제 유가에 대한, 원유에 대한 어떤 압박은 계속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가치 130달러를 다시 볼 확률은 현실적으로는 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물론 뭐 변수가 있긴 하지만요. 오늘 주제는 또 불어닥치고 있는 미국 긴축 얘기이지만, 긴축도 결국은 원인이 인플레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제 인플레를 포함해서 시장의 대표님 보시는 핵심 이슈들, 키포인트 어떤 거를 잡아야 되고요. 섹터별로 또 어떻게 어떤 게 수혜주가 될까요? 일단 메인 재료가 뭐가 되는지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측보다는 메인 재료를 미리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될 거냐, 긴축이 될 거냐, 아니면 리오프닝이 될 거냐. 물론 이제 이 중에서도 어느 정도 더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만, 우선 이제 긴축이 된다라면은 좀 많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긴축이 된다라는 전제는 어쩌면 경기가 나빠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적이 경기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평가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금리 부분에 강점이 있는 업체들, 가령 보험이나 금융이라든가, 최근에 긴축 이슈 나오면 또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의외로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거든요. 엔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금리 오르면 금융주 오르는 건 상관이 있는데, 엔터는 리오프닝 실적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리오프닝이 됐을 때, 올해 같은 경우 리오프닝이 되고 이제 기업들별로 보면 이제 콘서트 공연이 본격화되면은 공연 수익 비중이 예전 같은 경우 한 30% 정도까지 됐다가 작년도에 0.4%, 1% 이렇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실적은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엔터주 같은 경우가 좀 유력한 어떤 대안주,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긴축 메인 이슈가 된다라면 이런 종목들 플러스 게임주 같은 경우도 또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만약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다라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쇼핑 관련주, 해외 여행주 이쪽으로 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곡물 철강, 이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만약에 이제 실적 이슈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고 어제 자동차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잘 나오면서 기아 주가가 좀 비교적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적이 메인 이슈가 된다라면 전차 군단,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쪽이 조금 더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제 시나리오를 그리되,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금 점차 간다라면 아마 리오프닝 거쳐서 실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혼재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5월 넘어가게 되면 거의 리오프닝 분위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 거쳐서 실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이제 점차 시간이 되고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관련주를 좀 늘리는 쪽으로 포커스 맞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기조니까요.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주는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 저희가 몇 번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내일 그 은행주 과연 이제 금리 인상은 은행주와 가치계를 같이 하는가 내일 저희가 집중해서 분석할 거니까요. 그 얘기는 좀 내일 좀 자세하게 조금 더 구경회 위원이랑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리오프닝도 가는 거죠. 동의하는데 다만 화장품은 이게 리오프닝도 가지만 최근에 중국은 좀 피해야 된다. 여러 봉쇄가 있으니까 예. 중국 아닌 리오프닝을 좀 보자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화장품은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안 좋을 때 못난이일 때 좀 보자 오히려 이제 그런 컨셉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하이 봉쇄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길어졌죠. 네. 당초 한 8일 정도 예상을 했다가 그러니까 연장하고 어제 확진자가 중국에서 2만 명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수치만 보면 큰 건 아니지만 중국은 조금만 나와도 아예 전체를 봉쇄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도 어차피 상반기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코로나 제로 정책이 조금 더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볼 때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점차 실적에 대한 어떤 회복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주말에 좀 화장품 관련주들을 보니까 좀 특징적인 게 매년 어쨌든 성장하더라고요. 신세계인터도 지난번 말씀하실 때 화장품 모멘텀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가도 탄력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화장품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 생기고 나서부터 조금 이제 역성장하는 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게 지나가고 나면 기존에 성장하던 걸 그대로 다시 복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엔데믹을 감안해 본다라면 화장품을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준비하신 거 보기 전에 어쨌든 제한적인 장세에서 주목해야 될 섹터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예, 이제 일단 크게 봤을 때 이제 동남아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진정이 된다라면 네. 이제 공급망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공급망 문제가 진정이 된다라면 주가는 선행적으로 이제 전차 군단,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 문제하고 다음에 이제 반도체 문제 여기 이제 풀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성장만 놓고 본다라면 조금 전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던데,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근데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차별화되는 게 양극재가 전체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소재 가격의 30% 정도 되죠. 다음에 전해액 같은 경우가 10% 정도 되잖아요. 많이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양극재 쪽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한번 LNF, 에코프로비. 예, 맞습니다. 그런 쪽 한번 보시는 게. 조금 전해지는 첨보 이런 거. 근데 이제 전해질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또 변수가 돼서 이게 약간 이제 값보다는 을에 위치되는 게 이중으로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이제 양극재 쪽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시각을 그렇게 잡고요. 네, 잡고 또 좀 주목해 볼 기업을 오늘 말씀해 주실 건 어떤 겁니까? 예, 이제 공급망 문제가 좀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 또 숫자로 보여준 게 이제 기아가 숫자로 보여줬거든요. 어제 기아가 강하대요. 예, 어저께 이제 나온 게 보니까 작년도 4분기하고 올해 1분기하고 비교해 볼 때 글로벌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4분기에 64만 대에서 1분기에 68만 대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문제도 있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급량을 늘릴 수 있을 거냐라는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본다라면 자동차에 대한 걱정을 상당 부분 덜어내면서 주가가 이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기아차를 한번 이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사 중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SL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 SL 역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증시가 지금 정돈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한 가지 메인 이슈가 이제 시장 추세를 잡아나가는 그런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은 두되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나간다면 한 번의 매수보다는 좀 분할, 한 3% 텀으로 좀 분할해 나가는 그런 이제 차분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얘기는 의미는 있고 좀 돌아서 줘야 됩니다. 현대 기아차 좀 무겁긴 한데 기아가 먼저 움직이고요. 모비스, 위아 이런 건 좀 약하고 글로비스는 사실 조금 차원이 달라서 올라가고 그죠? 글로비스나 현대 오토에버나 이거는 또 다른 좀 이슈로 좀 가는 거죠? 예. 그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수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주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같이 걸려서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서 지금 자동차주를 전체적으로 묶었던 거는 역시 이제 공급망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급망 문제 이외 다른 변수가 흔드는 것보다는 이제 공급망 문제를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남아 코로나 완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정돈이 된다라면 지금은 제조업체들 쪽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비스는 약간 물류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고 대주 지분도 그렇지만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 올라왔잖아요. 오늘 포인트는 공급망 해소의 관점을 가지면 완성차나
부품사나 그죠? 예, 이런 쪽으로 가자는. 완성차 중에는 기아,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는 SL, 헤드램프 쪽을 만드는 데죠, 주로? 예, 맞습니다. 네, SL 두 기업 주목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